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이 자신을 해고한 대통령을 해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의 탑 뉴스는 All About 제임스 코미 증언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한 이유는 러시아 관련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러시아 관련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연관된 러시아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을 때 왜 즉각 대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랬었고 덜 강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처신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짓말을 했고 자신과 연방수사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자신의 1대1 면담 내용은 녹음 테이프가 있다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미국인이 휴가까지 내면서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의 사법 방해를 했는지 여부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양분돼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방어합니다. 대표적인 보수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인 어젯밤에 이미 코미가 해고될 만하고 대통령은 탄핵될 사유가 없다는 주장의 사설을 마감했습니다. 거의 모든 진보 언론은 월스트리트저널과 반대 입장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스텝 60명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코미 국장에게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또 최악의 기록이 나오면서 CNBC 방송은 올해 말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계 전문가가 23%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통령 시대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월스트리트를 개혁하기 위한 법을 무효로 하는 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보잉사는 내년에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 테스트를 합니다. 미국이 파리 기후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면 대통령 리조트가 있는 마이애미 인근은 물에 가라앉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인신입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워싱턴 DC에서는 오늘 해프데이 휴가를 낸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루 휴가를 낸 사람도 상당히 많답니다. 연방 상원 지금 정보위원회 소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제임스 코미 국장 지금 7시부터 2시간 3분 12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청문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 일반인들이 방청객이죠. 말하자면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릴 때 재판정의 방청객처럼 그렇게 너무나 지금 뜨거운 장소가 돼서 새벽 4시 15분에 아침 10시에 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7시죠. 그때 이미 88개밖에 되지 않는 좌석 위에 600명 이상이 줄을 섰고 2시간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88석 다 찼는데도 서 있는 이유는 역사의 현장을 보겠다면서 누군가가 자리를 잡아놓고 나갔을 때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정도로 보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 전에 어제 오후에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7페이지 분량으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자신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되는 동안 나온 내용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드리고 아마 오늘의 미국이 끝나는 때까지도 청문회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또 그에 비교될 만한 그런 연방 상원 청문회의 선서 장면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Do you solemnly swear to tell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you God? Please be seated. 결국은
진실만을 오늘 말하겠다. 진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내용들이 이 청문회에서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다져두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2013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임기가 10년이긴 하지만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이유로든 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5월 9일에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가 됐고, 그리고 해고된 사실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알고 민간인으로 그 자리에서 터벅터벅 집에 가서 그 뒤에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혼돈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본인 앞에서 여러 번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you did great job, you are doing great,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서 내가 왜 해고됐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혼돈의 순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Confused me and increasingly concerned me. They confused me because the president and I had had multiple conversations about my job, both before and after he took office. And he had repeatedly told me I was doing a great job and he hoped I would stay. And I had repeatedly assured him that I did intend to stay and serve out. 네, 이 confused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considered라고도 표현을 하죠. 고려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은 본인에게 그렇게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해고 통지서가 직접 전달돼서 안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알았을 때,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와 FBI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밍도 아주 애매했었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러시아에 관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연방 수사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So it confused me when I saw on television the president saying that he actually fired me because of the Russia investigation, and learned again from the media that he was telling privately other parties that my firing had relieved great pressure on the Russia investigation. 결국은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러시아 관련 수사 때문에 해고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혼돈된다고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러시아가 어떻게 민주당에 여러 가지 해킹한 것, 이메일 사건 이런 것을 잘 못 다뤘기 때문에 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무튼 본인은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제 자신과 FBI 자체를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FBI는 임무가 미국인을 헌법에 따라서 보호하는 것인데 충실히 거기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디페임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And although the law required no reason at all to fire an FBI director, the administration then chose to defame me and more importantly the FBI by saying that the organization was in disarray, that it was poorly led, that the workforce had lost confidence in its leader. 네, 이 FBI가 일을 정말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오거나이즈도 안 돼 있고 FBI 국장도 그렇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오도시켰다 하면서 이 연방 수사국장이 미국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FBI는 정말 정직하고 강하고 지금까지 독립적인 기구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독립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The FBI is honest. The FBI is strong. And the FBI is and always will be independent. 그리고는 본인이 FBI 직원들에게, 동료들에게 제대로 정말 적절하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FBI에서 일해온 것을 너무나 그 국민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평생 그때의 그 일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그분들은 자신들과 국가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그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된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And now to my former colleagues, if I may. I am so sorry that I didn't get the chance to say goodbye to you properly. It was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beside you, to be part of the FBI family, and I will miss it for the rest of my life. Thank you for standing watch. Thank you for doing so much good for this country. Do that good as long as ever you can. So sorry라고 표현을 했군요. 내가 우리 그 전 동료들에게 지금 할 수 있다면 작별 인사를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so sorry였는데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그 질의응답은 어제 이미 그 본인이 발표를 한 7페이지 분량에 그래서 7페이지 분량을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들어보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대통령 그 당선자였을 때도 만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FBI 국장인 자신에게 전화도 여러 차례 했는데 메모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3년 동안 한 2번 만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 당시는 본인이 FBI 국장은 아니었지만 그 아래 자리에서 만났는데 한 번도 어떠한 그 메모를 해야지 된다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나서 트럼프 타워에서 그러니까 그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만나고 나서 이상하다. 이 대통령이 당선자였어요. 그때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미팅 이후에 그 메모를 했고 그 메모를 다른 그 동료들 그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과 쉐어했다고 말합니다. And didn't document it. When I was Deputy Attorney General, I had one-on-one meeting with President Bush about a very important and difficult national security matter. I didn't write a memo documenting that conversation either. Sent a quick email to my staff to let them know there was something going on. But I didn't feel with President Bush the need to document it in that way. Again, because the combination of those factors just wasn't present with either President Bush or President Obama. I think that is very. 네,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그때는 뭐 그 9.11 사태도 있고 있었으니까요. 국가 안보에 관한 너무나 그 중요한 미팅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미팅에 대해서 메모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충성 맹세에 대해서도 다른 대통령으로부터는 나에게 충성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이제 제임스 코미가 65살인가요 하죠. 내가 이미 65살로 들었는데요. 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최대한 제대로 하려고 애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그 법무장관이 제프 세션스가 본인에게 러시아 관련 이런 수사에 대해서 이 FBI 미국 연방수사국장은 조사라고도 안 합니다. investigation을 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상황 내지는 사태, circumstance라는 단어를 쓰라고 요구를 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지금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못 되지만 랭킹 1위라고도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러시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하라고 한 것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아서 해고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할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Do you believe the Russia investigation played a role? And why I was fired? Yes. Yes, because I've seen the president say. 이 부분에 러시아 그 조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도 아꼈던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만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중단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청문회 도중에 대통령에게는 그 본인이 그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3번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일치를 하는 거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 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대통령이 그런 것을 수사를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대통령에게 강하게 부적절합니다. 당신 그 잘못입니다. You are wrong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 자리에 내가 그 대통령 그런 그 백악관 그 자리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 굉장히 위치가 자리가 주는 근엄함도 있고 대통령도 아주 큰 사람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이해하지만 왜 대통령에게 항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But why didn't you stop and say, Mr. President, this is wrong. I cannot discuss this with you. It's a great question. Maybe if I were stronger, I would have. I was so stunned by the conversation that I just took it in. And the only thing I could think to say, because I was playing in my mind, because I was going to remember every word he said, I was playing in my mind, what should my response be? And that's why I very carefully chose the words. And look, I've seen the tweet about tapes. Lordy, I hope there are tapes. I remember saying, I agree he's a good guy, as a way of saying I'm not agreeing with what you just asked me to do. 네, 우선은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고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수사를 중단하겠습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지금 기억을 낱낱이 다 하고 싶지만 말투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테이프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우리의 대화에 관한 테이프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중간에 조금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더 강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을 또 겪게 된다면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Maybe other people would be stronger in that circumstance, but that's how I conducted myself. I hope I'll never have another opportunity. Maybe if I did it again, I would do it better.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거기까지였었고 지금은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한 것에 대해서 동료들과 쉐어를 했었을 때 동료들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의 청문회는 한국의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있고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존 코닌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여당 상원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마르코 루비오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겨뤘었던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 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늘 그러는 것이죠. 전통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당 의원들도 여당이다 야당이다를 가리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가는 기본적인 마음은 있겠으나 더군다나 연방 상원 의원쯤 되면은 가장 좀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정치인들에 속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청문회를 쭉 지켜보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 제임스 코미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대통령의 뭔가 허점이 있고 대통령에게 오점 내지는 결점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코미 국장의 말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좀 전에 들어보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때 강하게 대통령 롱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파인스타인 의원이 원하는 답변은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앤서였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공화당의 의원들은 마르코 루비오 의원을 포함해서 yes or no 지금 코미 국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본인만 계속 얘기를 하지 조용히 자분자분 그러지 코미 국장은 하나도 할 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한국과 미국의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그런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행간에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코미 얘기가 맞는가? 대통령이 정말 사법방해를 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탄핵으로 가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까지 다 그 포함이 돼서 앞으로 그 진행이 될 이제 그런 그 수순입니다. 오늘 후반부에는 그 보잉이 개발하는 그 지금 비행기 얘기가 나와서요. 사람이 없는 그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리겠는데 잠시 뒤에는 미국의 언론은 어떤 식으로 이 같은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도를 하는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국과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은 코미가 잘못됐다고 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그 언론은 이제 코미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해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정을 하고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그 코미가 잘못됐다는 사설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어제 마감돼서 저는 인터넷으로 초저녁에 봤거든요. 그 사설 내용을.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처럼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런 언론은 역시 이제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했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 이런 분위기도 좀 전해드리겠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 60명이 아직까지 그 트윗을 하긴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것도 다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대통령도 아직은 그 트윗하는 것 같진 않은데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려는 이런 그 부대들도 있고요. 반대도 있고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그 미국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이런 언론을 보니까 에버그린 파트너즈라는 회사가 뉴저지에 있는데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을 관장하는 회사랍니다. 이런 회사는 오늘 미팅도 다 취소하고 텔레비전 봐야지 된다고 하고 텔레비전 오늘 틀면은 아침 이 시간쯤에는 미국에도 뭐 아침 뭐 여성들에 관한 이런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오늘 그 방영 취소하고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 그 의회 청문회를 지금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위원회가 아니라 무기위원회죠. 아마 그 잭 리드가 민주당 그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기 때문에 좀 전에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 음성 들려드렸으니까 지금 소리는 들려드리지 않겠고 이미 어제 이 코미 국장이 발표를 한 7페이지 분량 메모 거기에 이제 그 준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니언 펍이라는 워싱턴 DC에 있는 이곳도 오늘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얘기만 하고 그런데 제가 그 과연 그 대통령이 수사 중단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법 방해를 했는가 독립적인 기구인 FBI에 대해서 그 FBI가 독립적인 기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연방 청문회까지 해고된 수사국장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어떤 얇은 선은 있는 거죠. FBI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겠어요?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아래에 다 속한 기구고 맨 위에는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찾고 싶어하는 언론의 보도는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연방수사국장 코미가 유명해지려고 지금 저렇게 나와서 말하자면 설치는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임스 코미라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거짓을 말하고 있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면은 표정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온 어떤 증인보다도 굉장히 진지한 것은 물론이고요. 진지함을 조금 넘어서 진지함보다 색깔이 더 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긴장도 당연히 보였고요. 처음에 보통 이제 청문회가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청문회를 이끄는 의장이라든가 중요한 의원들이 말을 하는데 10분 이상 굉장히 정말 움직이지 않는 그때 제가 한자를 이 방송에서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동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고 굉장히 아무튼 그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은 누구나 다 받겠구나 하는 느낌 들고요. 팍스뉴스 코미의 증언이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봐야지 않은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 그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 제임스 코미가 해고됐는지 알겠네 하면서 워싱턴에서 또 다른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라면서 해고된 전 수사국장이 연방수사국장이요. 지금도 내려꽂을 폭탄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제 민주사회에서의 법 집행에 대해서 지금 코미 국장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요. 또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7페이지 코미 국장의 메모에 따르면 수사국장을 조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믿고 워싱턴에서 일할 능력도 없으면서 제멋대로인 자아도취자다. 이렇게 코미가 대통령을 묘사를 했는데 이건 뭐 새로운 그 주장도 아닌 것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데 러시아 이 사건 때문에 다시 자신의 그 승리 선거에서의 그것이 가려진다.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크라우즈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본인이 가슴에 다 품고 있으면서도 왜 그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즉각 그 공개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코미에 대해서도 코미의 행동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해고당하고 나서야 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계속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 FBI 국장은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는 그 자리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와서는 또 얘기를 그 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 그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권력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뭐 지금은 다 해고가 됐지만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뭐 이 정도의 그 사설로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임스 코미의 행보가 조금 이상하고 대통령은 그 결점이 없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상당히 그 대통령 시각에 공화당 시각에 보수적인 그런 매체죠. 그래서 대통령이 러시아 선거 개입 스캔들의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코미가 어제 메모에서도 또 이제 오늘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3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은 아무런 그 죄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수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물어봤을 때 내가 수사 대상자냐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3번이나 하자 대통령이 그것을 공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나중에 정정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게 이제 대통령을 계속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내가 단둘이 있었을 때 한 말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었고 기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그것을 공유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조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정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없게 막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코미의 얘기였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좀 그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 공개를 했었어야지 됐다는 그런 식의 그 얘기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와서는 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그 하기 때문에 그때 밝혔어야지 됐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7페이지 메모에 보면은 주변 인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환영하는 듯이 보였다. 이게 코미의 얘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조사 대상이 아니면 된다. 이제 이 정도로 코미가 얘기한 것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다 하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대통령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전국위원회 스텝 60명이 제임스 코미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트위터로 다 그 공격할 준비를 전국위원회에 그 공화당이요. 스텝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은 지금 그 무슨 슈퍼팩 같은 곳이죠. 텔레비전 광고
제임스 코미를 비난하는 제임스 코미가 그 쇼보링이다. 그러니까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인기를 이제 와서 얻어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트윗하는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코미를 공격하는 그런 것. 그래서 전국위원회의 지금 프라이어리티가 백악관을 지지하고 백악관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말하자면 한국의 것과 그대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청와대 하나 바뀌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 해서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은 본인이 이제 어용지식인을 자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대통령이 잘못했는데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론이 대통령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잘못했다고 그런 대통령을 칠 경우는 본인이 사실에 근거해서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백악관을 지지하고 대통령 지키기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맨 앞에 서 있는 그룹이 공화당 전국위원회인 거죠. 홍보국장 그 라이언 그 마호니의 말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백악관에서는요 대통령 그 텔레비전 안 보게 하려고 바쁘게 막 스케줄도 잡고 했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래도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보는 거죠. 뭐 대통령은 항상 텔레비전 보다가 화나면 정말 열불 터지면 그냥 누구의 만류도 다 물리치고 트윗을 하잖아요. 코미가 말하는 것 중에서 저거 아닌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트윗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텔레비전 못 보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요. 대통령이 텔레비전 본다고 하는데 TV 안 켜지는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월스트리트저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트윗하는 것에 중독된 대통령인데 그것을 어떻게 스탑시키는가.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최고의 서로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최고의 그냥 미국말로 할게요.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인 내가 트위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 적어도 10시 이후가 되면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월스트리트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 휴정이군요. 네. 아주 뭐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됐으니까 화장실도 가야지 되고 하니까 휴정한다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딱딱딱 두들겼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보니까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최악이고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뭐 40%, 34% 이 정도가 됐는데 지금 그 프레딕틀이라고 그 트레이드 사이트예요. 뭔가를 예측하는 그런 사이트의 조사 결과를 CNBC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3%가 월스트리트 관련 전문가들이요. 올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2017년이죠. 올해가 탄핵될 것이다. 올해 18%. 그러면 합쳐서 탄핵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겠죠. 합쳐서 41% 현재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일단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데 인디아나 그 주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세금 감면, 뭐 규제 없애기 이런 것들은 계속 해 나갈 테고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별로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유무역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지지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보다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조금 그 비슷한데요. 그리고 이제 CNBC 방송이 여러 가지를 그 대통령이 항상 스스로 비상사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내려올 듯 그 자리에서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 보좌하고 있는 요즘에 다시 가까워졌어요.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언제나 싸우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내년에 선거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백악관에서 대통령보다 먼저 지금 청문회에 관한 반응 나오고 있네요.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임스 코미는 그 사이에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들어봤더니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나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같은 것 해킹한 것은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다. 당을 초월한 것이 아니다. 러시아가 coming to America, 미국을 그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의 그 부장관에게 이 그 대통령이라든가 러시아 관계 앞서 이제 청문회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를 이미 그 부장관에게는 말했다. 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지금 그 연방수사국장 해고해야지 됩니다. 이런 메모 쓰기 전에요. 그런데 그 법무장관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FBI 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FBI에서도 조사팀은 전부 연방법무국장 제프 세션스가 러시아와 어떤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호랑이에게 먹잇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장관에게는 얘기하지 않았고 부장관에게는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튼 청문회로 지금 일어섰습니다. 전부 화장실 가고 연방 수사국장이 키가 아주 크잖아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휴정이니까요. 불과 몇 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게 나온 것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안 한다고는 했지만 정치가 어떻게 개입되지 않겠어요. 최고 정치인이 개입된 문제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 사법 절차 방해 이후로 그쪽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이미 공화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수사국장 자신이 말했으니까 혐의가 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정도 하려고 메모에 그렇게 대통령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에 3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결심을 했겠어요. 복수의 드라마를 시작하는 남자가 그렇게 커튼을 함부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마 뭐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연방 하원은 나드 프랭크 뱅킹 롤라고 은행권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은행권이 너무나 싫어하는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통과됐죠. 월스트리트를 개혁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뜻으로 마련이 돼서 은행에서 이제 은행 보유고도 예금 액수도 이제 사람들을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많이 융자해줄 수 있는 돈의 몇 배 이런 것도 늘렸고 그런 것을 오늘은 무효로 하는 것을 통과를 시킬 겁니다. 공화당이 많으니까는요. 민주당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요. 말하자면 규제를 없애는 것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규제가 많으면 경제 성장이 어렵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게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상원에서는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대로는. 통과되더라도 수정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하원 안으로는 대통령이 굉장히 독립적인 소비자 재정 보호국장,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국장을 해고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기구도 이제 뭔가를 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주택 재정국이요. 여기에 국장도 해고할 수 있고 이 국은 프레디 메나 페니 메가 여러 가지 일 잘하고 있는가 감시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규제를 좀 풀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통과가 된다고 끝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세계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한 가지 지금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연구를 합니다. 조종사 없는 비행기, 차세대 여객기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보잉이 이제 브랜드 뉴 월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테스트를 한답니다.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비행기 회사잖아요. 보잉이.
파리 에어쇼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미 그 무인 드론 같은 것은 $1,000 미만이면 살 수 있고 그런데 그 무인 드론의 테크놀로지와 조종사 없는 여객기의 테크놀로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지금 이미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조종사도 컴퓨터로 가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내년에 인공지능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을 그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 오려면 뭐 안전 규정 같은 것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이제 그 상업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개발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앞으로 한 2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150만 명의 조종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무인도, 유인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륙, 착륙 시점이잖아요. 예전에 그 캡틴 누구였죠? 그 첼시, 그 설렌버거처럼 그 왜 허드슨 강에 탁 새처럼 날아 앉았을 그때와 같은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지 이제 그 무인 여객기가 운행이 되는 거겠죠. 오늘 지금 영국에서 그 선거 시작됐고요. 강성인 그 테레사 메이 당이 이기는가, 토리당이 이기는가, 노동당이 어느 정도로 지는가, 이기는가 시작이 됐고 그 플로리다주의 대통령의 그 리조트는요. 파리 기후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가라앉는다는데요.